자, 이제 아침 2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좀 뭐 사담도 나누고 요 뒷부분은 뭐 공개가 될 수도 있고 영상을 안 올려놓을 수도 있고 네, 상황은 그렇습니다. 나는 하락론자다. 나는 하락론자다. 저는 하락론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크리스타무님 반갑습니다. 호박님 반갑습니다. 장미빈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인사도 잘 제대로 못 드리고 정신없이 조금 달려왔는데 그래도 다뤄드린다 30분이 넘게 지났어요. 웬만하면 1시간 내로 무조건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길어지네요. 유선님 말씀하셨던 부분, 금리 관련된 부분도 뭐 어떤 보고서가 나오는데 결국엔 우리가 금리가 낮은 것이 이 버블을 키우는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키놨습니다. 나는 하락론자다. 나는 하락론자다. 지금 계속 하락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왜? 하락이 더 많으니까. 하락이 거의 90%, 상승이 10%. 그러면 지금 이 하락을 논하는 게 정상이지, 이 상승을 논하는 것, 이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 또 금방 빠져나가시네요. 네. 하여튼 토요일 날 아침 식사도 하시고 가족 간의 시간도 보내셔야 되니까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네, 김종란님, 네, 감사합니다. 네네, 후원 감사합니다. 야, 근데 저도 이게 가격이 오르는 부분이 더 많아서면 상승하는 부분이 90%라면 이 영상의 조회수가 훨씬 더 잘 나올 건데, 이런 기대감도 좀 가지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 저한테 와가지고 욕하는 분도 많으시고, 막 그러신데, 제가 뭐 내려간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내려갈 이 아파트 시장 같았으면은 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레스트 개별적인 내용은 제가 잘 알지를 못해요. 힐튼 빌라, 한 번도 저 이름도 사실 처음 들어봐요. 지금 개별적인 것보다 전체적인 그냥 방향성만 주로 짚어드리고 제가 아는 부분이 아파트가 있다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거는 처음 보는 부분이라서요. 90% 정도 네 지금 하락 거래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하락을 논자. 하락만 주구장창 말해야 될까? 또 뭐 상승의 뭐 시그널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차트들을 계속 보여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뭐 6억 이상 거래량이 살아난다든지 매수 심리가 살아난다든지 뭐 거래량이 살아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힌트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하면 상승론자들도 야 보시라 같이 보시라. 네, 이거 뭐 현실을 회피한다고 이게 뭐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락에 대해서 좀 더 논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이 아침에 3시간, 4시간 동안 이 영상 자료를 준비해서 이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이 노란 딱지가 붙어 정말 이 열과성을 다해서 아침에 정말 좀 많이 떠들었었는데요. 근데 이 매수 시점 찍어드림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제가 그때 방송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매수 시점 찍어드림. 네. 제가 후원해주신 분들도 제가 이게 뭐 메일 주소라든지 알면 이렇게 이 잠겨있는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아무튼 네 다음 제가 그거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시점 찍어드림. 네, 요 영상을 다시 한번 좀 재탕을 오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신고는 하지 마시고 노란 딱지는 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이 1시간 동안 찍어도 뭐 유튜버들 제가 구독자 수도 좀 많았잖아요. 지금 근래 많이 늘었어요. 7,000분도 어느샌가 막 7,000분도 막 넘어서고 이래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늘어나셨는데 이 영상 이거 1시간 동안 찍어서 올리면 이거 어떨 때는 한 3,000원도 이게 벌기 힘들어요. 이거 누구한테 자료 3시간 4시간 조사하고 이 어설픈 컴퓨터 실력으로 이 PPT를 편집해서 이걸 하는데 이 시간당 1,000원도 못 벌게 이렇게 신고해가 노란 딱지 붙이는 노란 딱지 붙여도 꿋꿋하게 합니다. 네. 지난주에 요 영상 요거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테니스 네, 즈베레프와 이 나달의 대결. 나달이 최종 우승을 했는데요. 이 발목 엄청나게 심하게 접질려서 경기를 포기하고 나갔어요. 우리의 상황도, 지금,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니까, 우리의 경제 상황도 지금 발목이 좀 접질린 것 같다. 좀 이제 부상 치료도 좀 하고, 금리도 좀 올리고, 다시 뭔가 좀 정상화 시키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왠지 제 느낌상 이 부상당한 선수를 계속 뛰게 만들 것 같아요. 계속 뛰게 만들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에베네슬님, 요즘 상가중 권리금 1억 정도 포기하는 것도 나타나더군요. 권리금이 문제가 아니고 상가는 사실 권리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영업 관련해서는 권리금의 문제가 보다 훨씬 더 큰 문제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린님 또, 네, 계속 와주시네요. 반갑습니다. 상콤한 주말, 네. 이렇게 많이 덥지도 살짝 더워지려고 하네요. 우리나라 지금, 이 부당당한 선수 지금 우리나라 이 느낌이 들어서 내놨습니다. 한국기업평가 이슈 리포트, 네, 지영님 반갑습니다. 네. 한국기업평가 이슈 리포트 제가 이 빨간 줄 그으면서 한 60페이지 정도 돼요. 제가 오늘 하고 나서 영상 하단 부분에 이 리포트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주소를 링크해 드릴게요. PDF 파일로 되어 있고 파일은 2개로 구분되어 있고 한 60페이지 정도 돼요. 저도 막 모르는 경제 용어들 막 나옵니다. 그러면 네이버에 뭐 검색해서 넣어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읽어서 이해 안 되시면 2번 정도 읽어 보시면은 야, 저거 대구 부동산 스터디에서 했던 얘기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도 있고 지금 현재 상황하고 좀 비슷하네. 그렇다고 이 리포트를 전체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뭐 그럴 필요도 없다. 이 사람도 하나의 그냥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내용일 뿐이니까요. 근데 참고는 되실 것 같아요. 자, 요 리포트 2개 중에서 네, 발바닥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이 리포트 제가 이거를 진짜 빨간 줄 그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요약해서 알려드려야지 안에 차트도 생각보다 좀 쓸만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도 미리 좀 사진도 찍어두고 준비를 했는데 웬걸 이 제일 뒷부분에 이 리포트 제일 뒷부분에 보니까 이 무단 인용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못 해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서 이렇게 출력하시면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살펴보시면 되고, 야, 난 종이값도 아깝다. 나 전반적으로 잘 읽어도 경제 전문 용어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리포트에 각 앞 페이지 2페이지씩이 서머리 부분이 있어요. 네, 요약된 부분이 있는데 그 요약된 부분 2페이지씩만 봐도 야,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뒤에까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브레인5님, 작년 최고가 거래를 생각하니 격세지감이네요. 오히려 작년 최고가보다는 재작년 최고가지 싶어요. 재작년 최고가. 2020년 가을의 최고가. 근데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정말. 그때 제 지인분이 집을 살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때 집값 4억 하던 게 5억 하고, 5억 하던 게 6억 하고, 이게 불과 한 6개월 사이에 일어났던가요? 불과 한 6개월 사이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호가는 8억. 호가는 8억. 그래서 4억의 집을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이 굉장한 충격을 받을 뻔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바빠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을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돌이켜보니까, 야, 집값이 한 5억 5천 좀 돼 있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라.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라. 지금 거래량도 21년도 상반기에 나눴던 얘기예요. 아까 영상 앞부분에 21년 그 거래량 충격이 오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봤을 때, 야, 이거,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라. 지금 좀 심상치 않다. 거래량 줄어드는 거라든지, 하락 거래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거 심상치 않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라. 웬걸 지금 이 4억 중후반대까지도 가격이 이렇게 변하는 모습. 제가 만약 그분한테, 집 사세요. 지금 사세요. 또 작년에 오르는 거 봤잖아요. 또 사세요. 지금 무조건 집 가진 사람이 승리입니다. 네. 틀린 말도 아니었지만, 과거를 기준으로 봤으면 틀린 말도 아니었지만, 네. 만약 그분 사라고 했다. 저는, 야, 그 원망을 정말 그분이 집을 가지고 있는 내도록은 다시 집값이, 원래 가격을 회복할 때까지 그 원망을 들어야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럼 또 제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좀 많이 떨어졌어요. 집 사세요. 지금 집 꼭 사셔야 됩니다. 집 항상 우상향인 거 아시죠?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서 누군가가 집을 샀다. 근데 집값이 하염없이 떨어진다. 아무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저도 그냥 하나의 의견 제시, 그리고 이 전문가들도 이제 다 의견을 제시해요. 그리고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자, 리포트 내용 잠깐만 먼저 살펴보시면요.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는 부동산 투자 세력과 금융권에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다. 요거 일본에서도 그랬어요.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이 30년 전에, 15년 전에 한국은 지금 혹은 이 리포트를 쓴 사람은 한 2년 후쯤이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대구 사람 입장에서는 서울 사람보다 한 1년 정도 먼저 하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후에 나타날 것이다. 대구 이 한국은 현재 나타날 것이다. 그럼 이 저금리는 언제였냐?
이 앞선 한 10년 동안의 저금리 기간이 있었어요. 일본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저금리 구간이 있었어요. 요 차트란 이런 거 금리라든지 요 같이 더 비교해 드리면 좋을 텐데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요 또 세 나라를 또 저의 방식으로 또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한국의 경우도 이 한 10년 정도 정말 저금리 있었잖아요. 야, 10년 전에 금리가 몇 퍼센트인데 집 빌려면 한 4%, 5%, 6% 뭐 이 정도 돈 주고 빌렸었는데 1억 빌렸는데 한 달에 60만 원씩 갚았다. 이거 한 10년 전쯤의 이야기예요. 금리 높을 때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금리가 계속 내려오면서 정말 투자하기 좋은 시장. 야, 우리나라에 다시 이런 기회가 또 올까? 또 올까 좀 저는 약간 회의적인 느낌은 있습니다. 과거처럼 야, 미국은 그래도 기축통화국, 이 엄청난 기축통화국, 자기 마음대로 막 돈 뿌렸다가 걷었다가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본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었지만 일본은 아직도 헤매고 있는 듯한 모습. 아무튼 불을 때까지 안겨줬던 건 사실 부인할 수는 없는 현실. 완화적 통화정책, 이 말도 어렵습니다. 완화적 통화정책. 결국 그 금리 인하했던 요 기저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미국 금융위기와 일본 장기 불황을 일으켰다. 요 제가 지금 빨간 동그라미 다시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면 결국 이때 나타났던 현상들이 장기 불황을 불러왔다는 부분. 좀 한국기업평가율 이슈 리포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더 줄여서 나타냈습니다. 여윳돈으로 한 브레인님, 한 주식 투자 실패를 인정하고 손절한 금액으로 주담대를 일부 갚았어요. 저게 어느 시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실패하면 또 딛고 일어서면 되는 나이. 진짜 이게 한 50대, 60대 넘어가면은 야, 이제 너 무리하게 하면 이 노후가 진짜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이 뭐 전 세계 1위라고 말할 정도 수준이 되니까 이때는 무리지만 야, 젊을 때는 했으면 좀 깊이 반성하고 한 3, 40대 40대도 한 초반까지만 좀 일을 좀 저질렀다 하면 좀 깊이 반성하고 또 이게 또 인생을 살면서 또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강창훈님, 2020년 여름 분양권 피 1억 3천 하던 게 현재는 2천 정도 분양권 거래가 안 되네요. 지금 현재가 그런 것 같아요. 실제 분양권 피 한 2억 정도 하던 것도 지금 한 5천 정도 내놓고 자기 손에는 한 2, 3천 손에 쥐려고 해도 거래 자체가 안 돼요. 왜? 제가 분양권 매물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자주 말씀은 못 드렸지만 계속 추적해 나가는 게 분양권 매물이 2,000개. 분양권 매물 2,000개 넘어요. 근데 한 달에 거래되는 게 100개. 하루에 거래되는 게 3개. 하루에 분양권이 3개가 거래돼요. 근데 그나마 그마저도 좀 자기가 정말 이 괜찮은 분양권이다. 정말 매력이 있다. 그럼 또 지인한테 팔잖아요. 지인한테. 야, 이거 정말 괜찮은 거다. 내 프리미엄 진짜 내 손에 한 2천만 원만 줘.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일단 지인, 가족 그런 찬스들도 지금 많이 한 1년 동안 그런 찬스들도 많이 써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그런 찬스마저 쓸 것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주담대 이자 갚는 것만큼을 못 벌겠더군요. 네, 주담대 이자가 한 4%? 지금 한 4% 안 될 수도, 기존 받으신 분은 4% 안 될 수도 있는데, 야, 이거 1년에 증시에서 4%? 저 호기롭게 시작하지만, 네, 이것도 결국 쉽진 않아요. 자, 저금리의 역습과 금융위기 징조. 이 세 번째 부분은 또 6가지로 세부적으로 더 나눠지는데요. 공급 증가가 부동산 가격 하락, 안정화를 유도하지 않았다. 수도권에 굉장한 공급 증가, 그리고 대구에도 엄청난 공급, 사실 입주하는 물량 올해 2만, 내년 3만 이런 이야기들 막 계속 해나가지만 그전에도 공급은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2018년 그해 한 해 정도 작았을래나 대구에 있는 수요 대비 굉장히 많은 입주 물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입주 물량이 적었던 그 한두 해를 해가지고 야 입주 물량이 적다 이 상승할 거다 했지만 사실은 공급 계속 많아왔어요. 그 많던 공급이 부동산 가격 하락을 시키지는 못했어요. 수도권 서울도 공급 적다 하지만 사실 많았어요. 그곳에도. 하지만 경기도도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공급 물량이 있어요. 1년 동안 공급하는 물량 10만 개가 넘어가고 이런 시장이거든요. 장난 아닌 시장이었는데 결국 계속 집값은 상승해왔다. 2015년 빚내서 집 사라는 이런 구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도 막 낮춰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버블의 씨앗을 이미 잉태하고 있었다. 근데 야 또 이 좀 영리한 사람들은 야 이 버블의 씨앗이 잉태하고 있어.
잉태하고 해서 야, 버블의 끝자락까지 올라가서 난 팔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팔았는 사람 일부는 있지 싶어요. 정말 이 꼭대기에서 파는 사람 주위에 본 적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는 이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야, 더 오르겠지 하는 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다시 이렇게 가격이 조금 조정받는 상황을 거치기도 하고요.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상호 의존도가 커졌다.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이 휘청이면 금융시장도 같이 휘청일 정도. 가계부채 이야기는 워낙 많이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금융투자권 주도의 부동산 금융 확대와 비은행권 금융기관으로 확산, 금융권 내 상호 연계성 확대, 이 서로 이제 같이 막 물고 물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위험의 전이 경로, 버블 요인들이 상호 중첩적으로 순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네, 장밋빛 선생님, 비과세 받으려고 금매로 매도 신고가 대비 10% 비과세 받으려고 금매로 매도 신고가 대비 10%로 매도했네요. 신고가 대비 10% 낮게 매도하셨다. 그럼 요 근래에 아마 매도하신 분 중에서는 가장 괜찮게 하시지 않으셨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거 정말 뭐 사신 분들도 경제력이 되셨으니까 받으셨을 거고, 비과세까지 받으시고 야, 신고가에서 10% 낮게 매도를 했다. 굉장히, 야, 요 근래에는 저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저렇게 성공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비과세 받으려고 금매로 매도하려면 신고가 대비 10%가 아니고, 네이버에 나와 있는 호가 기준, 호가 하단에서 10% 정도로, 네, 요렇게 되는 경우들이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꿈나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미국, 일본 위기 발생 시점에 2년 전쯤으로 보인다. 2년 전쯤으로 보인다. 대구는 1년 전쯤으로 보일 정도로 아마 하락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 싶어요. 제가 이게 제일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 사람도 나타내놨는데, 위험의 현실화는 미국처럼 이 순식간에 폭삭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폭삭. 이후 진행 과정은 일본의 장기 불황형 경로를 따라서 일본의 장기 불황형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저는 여기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야, 그래도 일본처럼만 가도 다행이다. 일본처럼만 유지만 되어도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일본처럼 될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부실이 표면화되는 것을 막아서 부실 처리가 지연. 우리는 일본을 닮아가는가라는 책에서도 여기 한 번씩 언급되어서 나왔는데요. 부실 처리가 지연되는 부분. 우리도 아마 덮어놓고 가자 이런 식으로 될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책 일부 리포트 1부의 마지막, 위기는 점진적으로 오지 않는다. 아까 영상 앞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다가, 대구 사람들은 지금 점진적인 이 점점점점점 한 10% 하락하는 거래가 눈에 띄다가 10에서 15% 하락하는 거래가 눈에 띄다가 어느 순간 20% 하락하는 거래가 한두 건 눈에 띄다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30% 하락하는 거래가 한두 건 띄다가 그런 것들의 비중이 점점점 확대되는 거, 우리 지금 점진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럼 규제만 해결, 이건 제 생각 잠깐만 더 붙여봤어요. 규제만 해결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지금 아니한 생각, 조정 대상 지역 해제해주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 하지만 지금 이미 버블은 지금 이미 터져나가고 있다? 아직 터지진 않았다?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상당한 위기가 오고 있는 것은 맞다. 요거만 되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버티시는 분들 좀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라님. 네, 매일 아침, 네, 실시간, 네, 방송,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은 형사, 정책연구원인가요? 2015년 수준의 가격이라도 지켜낼 것인지. 아까 그 현대 아이파크 그 가격 충격, 4억 중반까지 내려와 버린 그 가격을 보면 우리는 2019년의 가격을 보고 있다. 2019년의 가격을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2020년 가격을 우리가 접했을 때만 해도 좀 충격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2019년의 가격을 보고 있고, 우리의 위기는 지금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제가 책에서 사진 찍어서 나타냈던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네, 나라님,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한국의 지금 시점, 이 금리가, 89년 후반부터 90년 이때까지 금리가 거의 피크를 찍고 살짝 후반까지 이 지가지수, 그냥 부동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이 금리를 정점을 찍고 그때까지도 살짝 또 꼭지가 또
올라간 모습이 보여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한 1년 정도는 지금부터도 1년 반 정도는 금리를 바짝 끌어올릴 것 같죠. 네. 금리를 바짝 뭐 미국도 5월, 7월 0.5% 올린다는 이야기 했다가 9월은 아니겠지 했는데 9월도 0.5% 올려야 되겠네 이런 이야기가 살짝 나오는 순간 어젯밤에 미국 주가 지수란 이래도 난리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1년 반 정도는 향후 금리를 바짝 올릴 텐데 그러면 내년이 한국 부동산 꼭지점 아니야?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비슷한가? 더 비슷하다. 서울에 지금 엄청 고가 아파트들 더 비싸게 거래된다고 뉴스에 막 나오고 띄우잖아요. 그런 아파트 거래건들 때문에 일부의 거래건이 이 부동산 이 정상화를 이연시킨다. 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일부 서울에 만약에 무슨 아파트인가 무슨 청담 무식이 이런 아파트들 100억 했던 것이 120억 간다. 요런 현상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마 과거 일본의 금리 꼭지 이후에도 살짝 더 꼭지가 나왔다. 살짝 더 꼭지가 나왔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은 요런 고가 거래 몇 건 때문에 차트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대구는 이미 시작된 듯하다. 근데 지금 충격은 점진적으로 오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대구에서 느끼는 하락 부분이라고 하면 요 부분 지금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오히려 요 부분에 가까울 것 같고 이 아직 급진적인 하락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만약에 6월에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안 한다. 저는 안 할 거라고 본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거든요. 과거 방송부터 조정대상 지역, 특별방송에서 계속 다뤄드렸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대구만 심각하니까 해제를 해야지. 대구 풀어주면 다 풀어줘야 됩니다. 물가지수 상승률, 대비 집값 다 못 올라요.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보고요. 이 엄청난 이 충격이 언제 오느냐. 6월 말에 주정심의가 열리고 사람들은 풀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 풀어주면은 끙끙 앓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러면 12월 달에는 풀어주겠지. 근데 주정심의 자체가 이게 6월, 12월 열리던 건 과거예요. 지금은 열려고 마음만 먹으면 열 수 있다. 그렇게 바뀌었던 걸로 언론 뉴스를 통해서 접했거든요. 12월 달에 안 풀어줬다. 금리는 막 빅스텝을 밟고 있다. 그러면 정말 이때 제가 방금 여기 동그라미 노란색으로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런 충격이 정말 본격적으로 오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브레인님. 네, 9만원대 삼전 주식을 보고 7만원대 왔다가 고점이라 들어갔다 6만원 초반으로 주저앉는 것 보니, 삼전이 근데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4만원대에서 좀 빌빌대고 있었을 거예요. 4만원대에서 빌빌대고 있었을 거예요. 다른 애들은 막 치고받고 난리 나는데 삼전 주식은 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뒤늦게 발동이 끌려서 막 오르면서 9만 전자, 10만 전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왔었는데 그 코로나 전에 4만 원대였던 거 생각해 보면은 지금 6만 원대 실적도 잘 내고 있다고 하니 그래도 코로나 대비해서 좀 올랐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좀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지금 거의 좀 많이 아프겠다. 9만원대 사서 6만원대 왔다면은, 아파트로 치자면, 9억에 샀는 아파트가 6억에 되었다. 혹은 6억에 샀는 아파트가 4억 중반이 되었다. 거의 요 정도의 충격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지기 전에는, 금리를 올리기 전에는 돈을 많이 푸는 요 시기가 있었다. 한국도 풀 만큼 풀었다. 저금리 오랫동안 지속해왔다. 그림 새마녀의 날. 아이고, 말은 들어도 저 말 다 어렵습니다. 네. 부동산은 거래도 잘 안 되니 더 무서워요. 사실, 예. 부동산이 사실 동산처럼 보였는데, 부동산이 되는 순간, 좀 처분에 좀 어려움이 있죠. 그 부분도 저 리포트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다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리포트 제목, 이게 저금리의 역습. 제목만 한번 볼까요? 이 리포트 제목이 저금리의 역습. 그해 그들은 이 미국하고 일본이고요. 지금 우리하고 이 비교하는 모습을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김진경님, 네, 반갑습니다. 일 마치고 이제 들었네요. 아이고, 아침부터 일이 있으셨나요? 네, 유선님, 주정심 민간위원이 많아서 살짝 조정 해제 기대도 하던데요. 해제를 해준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오히려 뭐라 그럴까? 아까 저 리포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이 감추는 효과라고 아까 했나요? 네. 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위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더 큰 붕괴를 예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대구 규제가 가도 가격은 계속 조정받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아, 강아지 3마리나 키우시는구나. 산책도 하시고 같이 네, 그러시는구나. 아, 좋습니다. 네. 네, 짐승님, 네, 반갑습니다. 무주택자 매수, 유주택자 추가 매수 언제 할까? 지금은 유주택자들, 혹시 다주택자 계신 분들은 팔기에 지금은 더 바쁜 시간으로 보여지는 이런 시기인데요. 아니면 또 뭐 규제 해제가 된다면 또 다른 기회를 노리고 있기도 하는 것 같고,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 있어서요. 요거 앞부분, 영상 앞부분에서도 한번, 제가 언급해드렸는데, 여기, 금리 정점이 언제가 될까? 우리 2023년 하반기쯤에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때, 이때 공포가 극에 달할 때, 이때 매수를 할 것인가? 아, 일본을 보니까 아니더라. 일본은, 요게 지금, 제가 뒤에 표를 다 가지고 왔나? 아, 가지고 왔네요.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나서 바로 샀는 사람들 만약 그 이후에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와중에 중간에 잡은 사람도 이 아픈 거는 또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 정말 무주택자라면 뭐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그때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랑 이 금리까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집을 샀을 때 이 정도 금리는 그래도 내가 감수하고 살아가는 게 내 삶에 대해서 편안하고 또 안정적이겠다. 그런 시점이 분명히 도래하겠죠. 예, 그게 또 하나의 그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난 추후에 집값이 내리는 것은 다 같이 일본처럼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면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게 하나의 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들 다뤄봤고요. 이거는 벌집순환 모형. 조금 재탕을 조금 합니다. 지난번에 이거 못 보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재탕을 살짝만 하겠습니다. 벌집순환 모형.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서 보시면 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 시점, 1국면, 2국면. 가격이 변동이 없는 시점, 가격이 내리고 있는 시점, 4시점,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내린 시점, 4시점, 거기에다가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나 어느 시점에 살까? 지금 대구 사람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에요. 이제 가격 하락 이제 시작했다 여기에요. 근데 얼마 전에 거래량이 살짝 늘어났어요. 이거 차트를 보니까 이 표를 보니까 지금은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늘어났어. 대구의 거래건이 800건이 되던 것이 1000건까지 늘어나고 있어. 1000건까지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늘어나고 여기야. 바로 여기야. 지금이야.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너무 이 선진입을 해서 이 장기간 이 고통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조금 이게 큰 오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도 나름대로 예측은 하지만 이 부분 같아. 이 부분 3국면에서 이제 4국면으로 진입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분 5국면 이 차이는 시간으로 치면 2년 3년의 차이, 또 길어지면 이 마지막 이 가격이 회복해 나가는 단계까지 5년 6년의 기간, 길면 그때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선진입에 있는 사람들 엄청난 이 피로도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 피로도는 마치 분양권 가격 분양권 한 5억에 분양했던 것들이 한 7억까지 거래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좀 가격이 뜸했어요. 근데 높은 가격에 만약에 내가 샀어요. 가격이 살짝 조정받았군. 사야지. 아니면 이 시점은 보다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시점. 여기 7억에 샀어요. 7억에 아싸 7억에 샀다. 요거 8억 사람들이 인터넷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저거 10억은 간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뜬 마음에 5억에 분양한 것을 7억에 샀어요. 근데 이 시간이 길어져요. 가격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더니만 어느 순간 분양권 거래가 잘 안 돼요. 가격이 조정을 받기 시작해요. 이 고통의 시간이 왔어요. 그 누군가가 요거 6억 5천에 나왔길래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싸게 샀네 하고 6억 5천에 샀어요. 근데 웬걸 지금 한 5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이게 다시 이 7억까지 회복에 가려면은 아주 긴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될 수 있다는 부분. 네, 임수환님, 앞산 힐스테이트 40평대 7억인데 내려갈까요? 2, 3년째 안 내리고 있어서 뭐 대형 평형은 좀 거래가 상대적으로 덜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알지를 못하겠어요. 주택시장을 전망하는 요소, 벌집 순환 모형. 자, 요거 경기 사이클과 비탄력적인 주택 공급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 방금 조금 전에 저도 그려봤듯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환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 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어느 국면인가 요 부분 6가지 부분 요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요 부분은 살짝 지나가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잠깐 멈추시면 되는데 제가 다시 여기 요거 다시 돌아왔어요. 약 사시려면 언제쯤 사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정말 많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 정말 많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 1번 아니면 2번 가격이 이제 회복해 나가고 있네 2번 어느 시점에 사야 될까 1번 시점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면 1번 시점에 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1번 시점과 아까 말씀드렸던 3국면에서 4국면으로 내려가는 이 두 개가 마치 쌍둥이처럼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지금 우리 점진적인 하락을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한국 그 기업평가 보고서에서 저금리 역습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때는 우린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거 아니다. 폭락의 버블의 붕괴라는 것은 이 점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순식간에 나타난다. 그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이 1번 이 쌍둥이처럼 나타나는 이 1번 시점 우리는 잡기가 쉽지 않을 거다. 요 부분. 자, 요 부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영상 들으신 분이 있어서요. 지금 우리 3국면 4국면이 지금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서요. 지금 침체가 이제 가시화되고 본격화되는 단계인가 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빨간 줄만 3국면 요 부분입니다. 침체 가시화 경기가 나쁘게 전망된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한다. 아니죠. 가격 보합세 아니죠. 일부 호가는 보합세가 맞아요. 건설사에서 공급하는 분양 물량은 점점 줄어들거나 중단된다. 지금 대구만 해도 분양 예정되어 있던 것들 뒤로 많이 밀리고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투자자들은 여전히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지니고 있다. 기대감 지니고 있는 거 맞아요? 호가에서 변동 없어요. 이게 가격이라는 것은 지금 호가 기준으로 본다면 기대감을 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냐? 조정 해제해 줄 거야. 조정 해제. 규제 해제해 줄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 세금도 뭐 완화해 줄 거야. 온갖 말들이 나오지만 지난 한 주간에 제가 다음에서 머니 부분인가요? 거기를 눌러서 부동산 뉴스를 저로 접하는데 제목만 봐도 읽을 거 한 개도 없네. 읽을 거 한 개도 없네. 요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4국면으로 와보겠습니다. 4국면. 방송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4국면의 느낌 지금 맞는지 한번 볼게요. 4국면 침체 본격화 단계. 모든 가게가 경제적인 슬럼프에 빠진다. 슬럼프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장바구니가 굉장히 가벼워지더라고요. 건설사들은 분양 사업을 점점 줄인다. 맞습니다. 미분양은 계속해서 쌓인다. 맞습니다. 입주 물량도 여전히 많다. 이 경기 호조를 보이던 시기에 공급했던 물량들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입주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자들은 주택 가격이 더 내릴 것으로 기대해 거래량이 감소한다. 지금 거래량 감소하는 거 맞아요? 일부 급하게 빠져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급매로 물량을 던진다. 맞습니다. 이 현상이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은 4국면 요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4국면의 초입인지 아니면 초반부인지 후반부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부 급하게 나오려고 급매로 던진다. 현대 아이파크 거의 한 7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올해 초반 작년 말부터 해서요 사람들이 5억 초반에 물건을 던지는 사람이 나왔어요. 5억 초반에 물건을 던지는 사람은 바로 이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네, 그러던 것이 오늘 충격은 4.5억, 4.4억, 4억 4천 얼마였나요? 예, 4.5억 정도의 거래가 되었다는 거죠. 이 급매가 나타난다. 그럼 과연 경기 불황은 얼마나 더 잔인하게, 잔혹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5국면 내용 보시겠습니다. 경제적 낙관론이 대두되면서 주택시장의 외부 환경에 대한 좀 너무 빨간색만 읽어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부동산 완화 정책을 내놓는다. 요쯤에요. 여기
완화 정책 내놓는다. 이때 총선과 더불어 이 총선도 아마 이때 있을 거예요. 총선 앞두고 규제 해제책이라는 이런 것들을 내놓는다. 그러면 이때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아까 40점이라고 느꼈는데 여기서 조정 해제를 딱 해버려요. 그럼 누군가가 여기서 또 선진입을 하는 사람들이 또 분명히 나타나고 누구는 정리하고 막 치고받고 난타전이 벌어질 텐데 너무 빨리 규제를 해제해버린다. 너무 빨리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너무 오랫동안 규제 완화를 끌고 왔다. 금융 완화 정책을 끌고 왔다. 이것이 결국 버블을 키웠고 그것이 터트려지는 과정인데 그 터트려지는 과정이 지연될수록 더 큰 붕괴를 불러온다고 하니까요. 지금 천대적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때 최소한 총선까지는 한번 보자. 총선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월세 전세 아니고 월세를 더 많이 사는 이유는 월세를 살면서 한 2년 정도 지켜보면은 총선 전에 뭔가 규제도 풀릴 것 같고 지금보다는 살기에 더 나은 시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도 가져봤어요. 그래서 선제적 투자 지난번 때 매수를 하시려면 이때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했는데 아마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이땐지 4국면 지금 4국면 초입인지 아니면 5국면인지 알지도 못하겠는데 지금 사는 것이 과연 이 선제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냐. 이게 이게 위에 거는 오히려 선제적이 아닐까. 요 시점을 잡기가 어렵다. 그래 차라리 나 부동산 잘 몰라 그냥 관심 끌고 있다가 뭐 남들이 다 집 안 산다고 할 때 그러다가 거래량도 조금 뭐 늘어나는 것 같고 가격도 조금 오르는 것 같을 때 그때 들어가도 안 늦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져봅니다. 네, 브레인님. 네네. 그린그린님, 허리에서만 사도 다행일까 싶어요. 근데 이 허리가 어딘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기를, 지금을 허리로 판단할 것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더 아래를 허리로 판단할 것이고, 요런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다면, 차라리 바닥은 확인하고 올라가는 모습 보고, 이 시점에 차라리 사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요 기간이 만약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빨간색 펜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요 기간이 짧으면 2년에서 3년. 요 시점하고 또 투자의 운대도 잘 맞아 떨어져야지 월세 한 바퀴 돌고 혹은 전세 한 바퀴 돌고 매수를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라도 나는 불확실성이 크다. 그럼 한 바퀴 더 돌아. 월세나 전세 한 바퀴 더 돌아. 2년, 3년 한 바퀴 더 돌고 회복되는 국면에 또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다들 일반에 기다려져 있을 때 먼저 파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잘한 선택일지도요. 네, 아까 아이파크, 네, 5억 초반에 던질 때 저거 가족 간의 거래다. 저거 그런 거래 금액이 있을 수가 없다. 저거 직거래다. 온갖 억측들이 많았지만, 그때 판 사람이 잘 팔았다. 그 사람은 혹시라도 신축 아파트에 입주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걸 처분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또 그걸 처분하지 않았더라면 양도세 혜택도 못 보고 시간이 지나서 기대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브레인님, 장기는 모르지만 단기는 오르는 게 명백하지 않은가요? 어느 부분인지 제가 댓글이랑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랑 살짝 놓쳤네요. 그린그린님, 여기서 장기적인 금리 상승은 저는 5년 정도의 금리 상승을 5년 정도 금리 상승을 보시는 거야. 저는 정말 급격하게 금리를 올려서요. 정말 2023년 말 혹은 24년 초반이 되면 급격한 금리 상승 정점은 거기서 끝나지 않을까. 거기에서 이제 데칼코마니처럼 좌우로 오르는 기간, 내리는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금리로 인한 고금리, 지금보다 더 높은 금리를 구간하는 체감하는 구간은 그 정도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기준금리 5% 이상은 힘들다고 보여지네요. 기준금리. 네, 기준금리 저도 아까 일본하고 제가 계속 비교해서 나타내는 부분, 과거 일본이 3.5%를 올렸다. 과거 일본이 3.5% 요 구간 있죠. 3.5% 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3.5%를 올린다는 그 기준점을 잡을 때 0.5%를 기준점으로 잡으면은 하단이 한 4% 정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 코로나 이전에 한 1.5% 되는 지점에서 3.5%를 올린다면 5% 정도. 저도 5%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이 거품이 터지는 게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금리 나중에는 뒤늦게 더 올린다. 그 뒤늦게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사태로 가면 문제는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네, 짐승님, 돈을
푼만큼 금리가 계속 인상되지 않을까요? 근데 돈 걷어들이는 방법이 뭐 결국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돈을 걷어들여야 되니까 금리는 근데 우리나라만 상황만 이랬다면 안 올릴 수도 있을 수도 있었지 싶은데 세계적으로 상황이 그러니까 독일 채권 수익률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불과 얼마 전까지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0.4에서 지금 한 1.4까지. 근데 유럽도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야 이제 야 금리를 올리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유럽 거의 뭐 제로 금리? 네, 그 유럽도 금리를 올립니다. 안 올리는 것은 일본뿐이다. 일본뿐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를 안 올리니까 그 돈의 가치가 막 지금 시중에 풀린 돈은 많고 금리를 일본이 올리지 않고 뻗대고 있으니까 엔화 가치가 막 바닥을 치고 있고 막 이런 모습들 이 언론에 한 번씩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브레인님 시장금리는 기준금리랑은 전혀 다르던데요. 네 맞습니다. 기준금리가 뭐 5%까지 오르더라도 시장금리는 그 이상 우리가 체감하는 금리는 7%, 8% 정말 이까지도 벌써 7%, 8%뭐 체감 신용도가 낮아져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도 높아지는 거 아마 뭐 갱신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느끼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기준 3%도 높은 거죠. 예, 우리 경제 성장률 대비 지금 0에서 2% 이제 향후 이제 뭐 지금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또 조정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거의 2% 경제 성장률 2% 이하가 되지 않을까요? 그때 되면 뭐 기준금리 3%라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출금리 5%대가 마지노선으로 봅니다. 미국도 마냥 올리긴 힘들어 보여요. 네, 네, 저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광역철도님 고맙습니다. 940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에나가 지금 940원대인가요? 근데 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기준금리가 5%면 실제 7, 8% 예상되네요. 저도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정점 기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높은 구간에서 우리 또, 금리가, 뭐 기준금리가 조정을 받고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이 대출자들의 고통은 계속 또 금리 떨어지는 것만큼 또 내가 대출 이자가 빨리 낮아지진 않네 이런 느낌 가지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아까 우리 어느 시점이 더 좋을까 했을 때 어떤 시점이냐면은 나라에서도 부동산을 다시 부양하려고 부동산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합니다. 지금은 뭐 발표하는 둥 마는 둥 썩 알맹이 없는 것들만 한두 건 툭툭 내던지는 정도인데 정말 이때 되면은 육국면 여기에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해도 야 저것마저 풀어주냐? 과거에 그랬잖아요. 종부세를 풀어준다든지 뭐 분양권 전매를 다시 허락한다든지 야 저거는 정말 다시 거품을 다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야 저 규제는 안 풀어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건 마저 거의 다 풀어주는 그 시점 그 시점이 때가 왔구나 이렇게 느끼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안 풀리는 건 있다. DSR. 이 DSR은 안 풀린다. 이 모든 것이 다 풀려도 이 DSR은 안 풀린다. 그래서 자금을 잘 축적해 두셨다가 좋은 기회에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갈아타기는 언제 해야 되느냐. 그 집값이 싸지면 싸질수록 더 좋지 않나요? 갈아타기 하시는 1주택자인데 사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집에 살아보면은 또 안 좋은 집에 사는 거는 가히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고통이 뒤따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야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 그럼 집값이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만약에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뭐 8억이 되고 내가 살던 6억짜리 아파트가 한 5억이 되고 이 생각보다 고가의 더 비싼 집들이 더 많이 조정을 받더라고요. 그럼 집값이 싸지면 낮을수록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더 적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질수록 더 이득이네요. 근데 내가 샀을 때 가격이 떨어지면 그 부분이 좀 이제 두렵긴 하겠죠. 그린그린님 5.6 국면에서 사려면 고금리 시대에 사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니 완전 고금리 꼭지점은 아니었어요. 제가 아까 차트에서 보시면은 고금리 꼭지점은 아니에요. 요 부분 보시면은 이 국면 5국면 6국면 이때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여기 부분에 정리를 해보면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5국면, 여기가 6국면. 이때 살려고 하면 이때 완전 꼭지잖아요. 이게 엄청난 하락. 이 금리가 꼭지를 찍고 지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지던 이 무렵 있죠. 금리 지가가 부동산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금리도 같이 내려. 두 개가 같이 내려가요. 이 시점에서 내가 요 정도 금리는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집을 사시면은 그 이후에 금리는 더 떨어져요. 일본이 그러했거든요. 금리가 더 떨어지면 이때 집을 산 사람의 부담은 조금 더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1국면, 2국면은 지나가고요. 5%가 마지노선이라 믿으시면 구매하셔도 무방할 듯 하네요. 실수요라면 5%까지 감당할 수 있다 봅니다. 네, 이제 부채 금액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요 시점. 금리 정점은 저는 2023년 정도로 보고요. 2023년 말이나 그 초반으로 보고, 대구에서 느끼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4국면에 막 진입했는 단계다. 그 어떤 사람은 지금 요 4국면이 끝나고 지금 이제 규제도 해제되고, 막 이 시점까지 보는데, 나중에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제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이 총알을 이제 좀 장전해 놓고 있다가, 좀 뭔가 이렇게 보따리를 싸놓고 있다, 보따리를 풀어내줘야 되잖아요. 예, 보따리를 풀어내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2024년, 혹은 뭐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금융 완화 정책 지금 제가 뉴스도 몇 곡지 지금 가지고 온 게 있는데 금융 또 규제를 또 생각보다 막 쏘지 않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좋은 시점을 잘 잡아도 장기 침체는 고통이 따른다. 이 가격 지금 이 시점은 4국면인데 가격은 5국면의 가격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은 또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그 부분도 한번 상기해 두시고요. 레이 달리오 책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변화하는 세계 질서, 거의 한 6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 다 읽고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은 전 막 세계 역사 막 한 500년의 역사를 끄집어내 가지고 과거의 경기의 뭐 부침이라든지 제국의 뭐 흥망성쇠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이클이 있다. 경기에도 사이클이 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하는 것도 사이클이 있고 그 큰 사이클 속에서 또 작은 사이클이 있다. 그 사이클에 대해서 레이 달료는 책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나는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써봐요 보니까. 네.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하고, 미래에 베팅하는 것은 확률에 베팅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언제 집을 살 것인가, 이 확률에 베팅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좋은 꿈 꿨으니까 집 사야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여러 가지 가능성,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쯤일 것 같다. 과거의 어느 사례들을 봤을 때, 그 정도에 봤을 때, 나는 그래도 한 4국면인 것 같아. 혹은 5국면인 것 같아. 요런 것들을 자기가 추정해 보시고, 고기 확률의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 봤을 때, 나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부담이 안 된다. 그러면, 질러라. 확률을 포함해서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부분도 있고요. 유선님, 저는 고정으로 주던데 3.9% 받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되면 진짜 고정으로 주던데 3.9% 받으셨잖아요. 나중에 한 또 4년, 5년 지나서 금리가 또 더 낮아질지도 몰라요. 지금 일본에 집 대출 받으려면 금리 몇 퍼센트 빌린다죠? 0.5%? 아니, 직장이 좀 부실하고 이래도 한 1.5% 이내로 대출 받아요. 정말 지금은 대출 금리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또 낮아지는 거 있죠. 그럼 나중에 또 금리 낮은 것으로 뭐 갈아탄다든지. 지금 3.9%는 변동인지 고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정이라 치면은 뭐 나쁘지 않은 지금 상황이죠. 그랬다 한 5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가 한번 또 이렇게 한번 갈아타서 더 낮은 금리 또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이면 5년까지는 고정이시죠. 저는 변동인데 아직까지 3% 중반입니다. 5년 고정의 이후 변동, 그런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금리가 다시 낮아진다면 괜찮지 싶습니다. 자, 레이 달리오 책 뒷부분 살짝만 정리해 봤는데요. 모든 가능성을 파악하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 생각한 다음, 저는 항상 최악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저 말고 다른 방송들도 보시면서 최악이 아닌 다른 시나리오들도 많이 그려보시고,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많이 그려보는 편이에요. 극복할 수 없는 시나리오를 제거하는 방법. 이 최악의 경우, 내가 만약에 지금 분양권을 들고 있다. 난 6억에 샀는데 지금 거래하려고 하니까 5억에 팔린다. 근데 나중에 입주하는 시점이 되니까 전세 가격은 한 2억 5천 밖에 못 받겠어. 그나마 난 차입금이 많아가지고 전세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 이건 정말 최악이에요. 정말 최악의 최악 중에 최악의 상황이 될 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야, 이 사람도 레이 달려가. 그래서 제가 한 말 아니에요. 극복할 수 없는 시나리오를 제거해라. 남들이 봤을 때는 야 그거 아까운데 왜 던져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의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없다면은, 극복할 수 없는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그것도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미래에 나중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 집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될지언정 지금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분산하라. 교토 3굴. 영리한 토끼는 3개의 굴을 판다. 근데 우리네 부동산이라는 것이 이게 뭐 1개를 가지고 있건 2개를 가지고 있건 이미 거의 지금 동산화되면서, 아니죠. 우리가 동산처럼 느꼈던 부동산이 야 이제 진짜 부동산임을 실감하게 되는 순간, 사실 이 부동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면 이 교토 3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는 우리네 부동산 시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가능한 한 똑똑한 사람들과 사안을 다각도로 분석해라. 뭐 세금을 다뤄주는 부분, 아니면 향후에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그런 사람들과 다각도로 분석하라. 저희 이야기는 정말 이 수많은 나오는 이야기 중에 정말 한 가지일 뿐이니까, 제 이야기만 듣고 또 이게 오판하시는 그런 분들도 안 계셨으면 좋겠고, 일단 많이 접하시고 그 중에서 분석을 하셔라. 당장 눈앞의 만족보다 지연된 만족을 우선시하며 미래에 더 나은 상황을 마주하라. 또 이런 것, 이 네 번째 이 정리된 부분을 보시면은, 이 부분을 보시고 야 이거 우리나라 이 부동산에 이 투자할 때 하는 거 마찬가지잖아. 이거 이 영끌 지금은 당장 이자 갚느라고 힘들지 모르지만 나중에 지연된 만족. 야 우리는 그래도 비싼 집을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좀 곤란할 수 있잖아요. 왜 서울에 지금 수없이 떨어진 아파트 가격 뉴스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연된 만족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삶을 포기한다? 포기해야 될 정도로 금리가 오르고 부담이 되더라고요. 내일 달려온 내용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6월 11일자 오늘 뉴스 나온 내용,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다. 인플레 확산 때는 피해가 더 커진다.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빚쟁이만 고통받으면 된다. 근데 물가가 오르면 전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생활비 때문에 강남 빌라서 40대 남편 살해한 20대 다수. 이 뉴스 내용 대충 읽어보면은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 5분 10분 하면 아마 마무리가 될 듯한데요. 여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실 부분 있으시면은 좀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더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짝반짝님, 이거 또 오늘도 와 계셨네요. 네, 지금도 물가가 후덜덜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고기를 사먹지를 못하겠어요. 고기를 사먹지를 못하겠어요. 이 남자가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개털이었다. 그렇죠. 이 여자가 남편을 뭐 칼로 찔러가지고 죽였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지금 너무 무시무시한 이야기, 뭐 부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칼부림 이야기. 야, 세상이 너무 흉흉해진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뉴스에 또 다른 부분을 보자. 진정한 진정한 법치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게 아닐까. 강한 법치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뉴스가 얼핏 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먹고 살기 힘드니까 흉흉하니까 이렇게 많이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더 강하게 경찰권과 검찰이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 국민을 억누르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일부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제가 자다가 새벽에 깨서 눌렀나? 아니에요. 자기 전에 눌렀네요. 이 환율이
한 1,300원까지 육박했던 환율이 한 1230원대까지 떨어지는 기간이 있었어요. 야, 바이든도 왔다 가고,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내고, 좀, 금융 스와핑이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거 좀 하고 해가지고, 그럼 좀 떨어지나 싶었는데, 이게 다시 1280원까지, 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한 1280원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 환율도 오르죠. 그럼 수입 물가 오르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일본은 떨어지고 요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아까 제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업타운맨님 요거 말씀해 주셨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8.6% 요 부분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더 힘든 시기가 있지 않을까. 지난 방송 때도 생산자 물가지수 한국은행 금융통계 시스템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 볼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가 얼마였던가요? 4% 후반? 그냥 5% 정도 되는 그거죠. 요거하고 아파트 상승률 두 개 비교해 본다면 전국의 규제 다 풀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돼지갈비 2인분이 저건 아니겠죠. 20만 원이 넘던데 얼마나 드셨길래. 집도 돈도 다 사람이 먼저. 충실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아파트 시장 힘들다. 주변에 누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상가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근데 제가 하지 마세요. 이 분양 가격이 어딘가요? 빌리브 스카이 요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층 전용 평당 8,500에서 9,000. 죽전역 골든 뉴타워 아세요? 죽전역 골든 뉴타워? 거기 평당 1억 1,300원입니다. 이렇게 1억 가까운 건 상가를 분양받는데 내가 보통 상가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부동산이라도 하고 뭐라도 하려 그러면은 작은 분식집이나 문구점 같은 거 하려고 해도 작은 식당 같은 거 하려고 해도 한 15평은 돼. 부동산 같은 거 좀 작아도 되지만 한 15평은 돼야 되겠더라. 이거 15억에 분양받았어요. 수익률 얼마를 기대하시나요? 3%? 4%? 얼마의 수익률을 기대하시나요? 4%를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연 6천만 원의 임대 소득을 거둬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아니잖아요. 내 생돈 15억을 밀어 넣었을 때 이야기고 이 중에서 한 5억 정도 내 돈 가지고 한 10억 정도 대출을 받았다. 대출 금리 계속 오르죠. 이 금리 이만큼 안 돼요. 그리고 순수하게 내 자본으로 15억을 들여가지고 15평을 만약에 분양을 받았다고 해봐요. 누가 6천만 원 주고 거기 들어와서 장사할까요? 한 달에 가게세만 500만 원이에요. 가게세만 500만 원. 뭘 해서 500만 원을 벌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거 정말. 이거 500만 원 벌 수 있는 업종이 있나요? 답이 안 보이는 상황. 네. 2인분에 텍스 따로 팁 18%. 미국 현지에서 돼지갈비 2인분이 20만 원 넘던데요. 회사 회식을 돼지고기로 자주 하다가 이젠 횟집으로 바꾸더군요. 비싸서. 횟집에 가서 그나마 좀 스키다시라도 좀 나오고 좀 배라도 좀 채우고. 근데 회의 양도 너무 줄어들었어요. 제가 횟집 이야기도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횟집도 너무 줄어들었다. 나중에 되면 중국집 이런 데가 중국집 코스 요리 이런 게 막 더 싸게 느껴져요. 중국집 코스 요리 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먹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 기업 사람들이 회사 사람들이 와갖고 단체로 회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1인분에 싼 거는 25,000원부터 3만원, 4만원 가격은 천차만별이겠지만 한 2.5만원에서 3만원 정도 먹는다? 이렇게 먹는 게 어설픈 돼지갈비집 가가지고 먹는 것보다 더 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물론 또 중국집 가격도 또 올라 있겠죠. 어느샌가 또 올라 있었을 것 같고요. 미국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린님이 지난번에 미국 유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던가요? 갤런당 4불 했다. 갤런당 4불 했다. 얼마 전 뉴스 보니까 갤런당 7불인가?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방송했던 지가 한 두어 달 됐었나? 하여튼 장난 아니게, 네, 올랐는 거 같습니다.
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 문정부 대출 규제 잘못 수행했다. 대출 규제 지금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 가지고 수행해 나가고 있고 2011년 말에 갑자기 급격하게 뭐 대출을 2010년 말인가요? 야, 2011년 말에 갑자기 대출을 급격하게 줄이는 그 현상은 있었어요. 이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또 하는 이야기가 또 완화적 통화 정책. 오늘 초반부부터 말씀드리던 완화적 통화 정책. 이거 하는 순간 절단 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이 와중에 한다면은 1주택자가 한 채를 더 살려고 생각했던 분들도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닐까. 오히려 지금은 골문 부분을 빨리 짜내고 다시 시작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마 이렇게 또 다 찍고 났는데 나중에 또 영상 또 수익 창출도 안 되는 상태가 노란 딱지가 붙어 있으면 또 큰 아픔이 될 것 같습니다. 규제를 더 했어야 한다는 건가? 경제 전문가 하여튼 5만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한마디씩 자기 말을 한마디씩 다 하니까 다만 그것을 실어주는 이 언론이 어떤 부분을 실어주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앞으로 아무튼 좀 더 풀어줘야 어쨌든 골문 부분을 지금 짜내고 가야 된다 이런 느낌이 저의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저 일본 책에서도 그랬고 제가 보는 책들이 저는 왜 다 저런 책과 리포트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뭐 레이 달리오도 그렇고 저금리의 역습이라는 리포트도 그렇고 저걸 읽은 순간 저는 정말 하락론자가 맞나 봅니다. 하락과 관련된 이야기만 자꾸 해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백화모님, 네. 부동산 가격, 즉 임대료 플러스 권리금 플러스 월세 등등 인건비, 세금 등등 음식 가격에 다 포함되겠지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지니까 가격이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한 번은 지금 한두 번은 가서 사 먹지만 집에서 사서 먹게 되잖아요. 집에서 사서 먹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먹긴 먹어야 되니까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갖고 대량으로 냉동되어 있는 거 아직까지 가격 별로 안 오른 것 같은데 막 그런 것도 막 사서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진다. 정말 단순히 이게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건비는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뭐 아르바이트 당장 이렇게 인력을 급하게 구해야 되는 그런 곳 오르고 뭐 대기업이나 이렇게 막 세계적으로 경쟁해야 되는 곳에 오르고 저 같은 사람은 월급이 안 오르더라고요. 인건비 올랐다는 말도 너의 이야기 같고 물가 오르는 것만 많이 느껴지네요. 3년 고정 그 이후에는 3년 고정하고 3개월 변동. 유선님, 와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언제 어느 시점에 저 대출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거의 일본 사례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뭐 미국이 거쳤던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인플레이션 좀 잡혔네. 다시 좀 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뭐 유선님 타이밍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이상적인 느낌은 듭니다. 거하면 된다님 인생은 타이밍. 달러 예금 3일 전 인터넷 계좌 만들다. 인터넷 갑자기 안 돼서 포기했는데 올랐네. 그게 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또 하네. 미리 준비를 해놓으셨던 분들, 제가 1280원, 달러 1280원 찍히는 부분 보고 1년간의 내용을 한번 보니까 저점이 1100원, 1000원 초반이었던가요? 1100원 초반? 1100원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약 한 200원 정도 올랐어요. 또 그런 것들도 나중에 추후에 다 2중, 3중으로 또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네, 장나라님,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오늘, 많은 분들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시작한 지 벌써 1시간 38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듯 합니다. 청나자이님이 아니고, 장나라님, 청나자이 3년 후, 3년 후 얼마로 예상하나요? 지금 분양권 가격이라든지 일단 다 조정은 거치고 나중에 이제 옥석 가리기 정말 이제 투자자들이 말하는 옥석 가리기의 시간을
대비해야 되는 시간 요 정도로 봐주고 제 가격 예측은 잘 하지를 않습니다. 이거 지인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뭐 그냥 아무 때나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는 자리에서 쉽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짐승님 달러는 금리 인상되기 전에 준비했어야 되는데 금리 인상되기 전에 준비했어야 되는데 정말 그린님 말씀처럼 그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예, 장난은 5억 미만 그거는 조금 뭐 사람 사는 거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5억도 작은 돈은 아니라는 건 분명한 사실. 근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들으면은 네, 뒤로 쓰러질 그럴 만한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에 흉흉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예, 남들하고 척지는 일. 저는 이렇게 계속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는 그냥 이 현상을 그냥 읽어드리고, 나름의 약간의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누가 지나가는 나의 뒤통수를 때리지는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섬찟한 댓글들이, 예, 간혹 달리기는 합니다. 방송 잘 보셨다, 감사히 잘 보셨다, 댓글 하나하나 남겨주시는 분들 늘 감사히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하고요. 방송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아마 오늘도 진짜 토요일 방송을 이제 생방송을 가급적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너무 길어져 버렸네요. 도움되는 내용 있으셨기를 바라고요.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